부정부패 새누리당 계속 끌어! 계속 끌어! 기호 8번 정동영이가 확실하게 심판할 테니 계속 끌어! 계속 끌어! 정동영 정동영 기호 8번 정동영 여당야당 심판하자 기호 8번 정동영 정동영 기호 8번 정동영 기호 8번 정동영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또 고맙소.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법시험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게 비단 이 지역 경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사법체계, 사법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적인 양성제도에 있어서 이게 국가적인 아젠다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철학에 대해서 오늘 정동영 후보께서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이고요. 이 자리에 또 참석해 주신 지역 관악발전협의회 임원분들과 그리고 또 고시생 여러분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사법시험 정책에 관한 간담회 형식으로 토크 콘서트 형식의 어떠한 자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모임의 정동영은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정동영은 공정사회를 국가적 의제로 부각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국민모임의 당론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여야 제1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동영은 당선이 되면 즉시 의원실 내에 공정사회 전담 보좌관을 두고 사법시험 존치를 전담해서 추진토록 할 것을 약속합니다. 셋째, 정동영은 공정사회를 바라는 전국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공정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에 나서겠습니다. 정동영이 직접 전국 투어에 나서서 사법시험 존치, 공정사회의 그 가치에 대해 역설하겠습니다. 넷째, 정동영은 공직선발에 있어서 공채 축소, 특채 확대 이 기조에 반대합니다. 전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외교부 장관이 자기 딸 특채한 이제 그런 게 이제 앞으로 비일비재해질 것이죠. 이런 기조에 반대합니다. 정동영은 희망의 사다리 복원을 위한 청년혁신 포럼을 전국적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청년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시켜서 공정한 인재 선발의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국민모임 정동영이 특권사회, 세습사회를 혁파하는 공정사회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통한 법조인 선발 제도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더더욱 우리 관악을이 낙후되어 있고, 더더욱 또 사시가 고시촌이죠. 관악구가 고시촌인데 고시촌이 선루맞이면 현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당이든지 후보님들이 당 대표님께서 당론을 하겠다면 우리는 지지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정동영 우리 후보님께서 당을 당선해서 당을 만들면 맨 먼저 당 정관에다가 사시존치를 1순위 엮겠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젊은이의 꿈을 키워주면서 그 더불어서 우리 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상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연 이 남은 3일 동안에 어떻게 많은 우리 부동표인 우리 3개동의 4만여 표를 우리 정동영 후보님으로 끌어올 그 묘안이 무엇입니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2의 노무현, 제3의 노무현 대통령이 상고 나와서 톡을 해서
그 공부해가지고 판사가 됐지 않습니까? 아, 근데 나중에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저도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율북리 544번지 투매 산골에서 학교도 제대로 없어요. 분교 같은 데서 다니다가, 어떻게, 그래도 뭐 전주로 초등학교 때 유학을 가서, 전주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가고 그리고 기자가 되고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서 대변인이 되고 또 정치를 하다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산골에 저 두매 산골에 산골 소년이 사다리를 하나씩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사다리가 다 치워졌어요. 사다리를 다 걷어차 버렸어요. 근데 이 로스쿨 제도는 바로 중요한 사다리 하나를 걷어찬 겁니다. 다시 사다리를 세워야 합니다. 한 번 서민이면 자식도 서민. 이건 아니죠. 그러면 희망의 사다리를 자꾸 없는 사다리도 세워야 하는데 있는 사다리도 2017년에 치운다는 것이 사법시험 폐지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동영이 당선돼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희망의 사다리를 세우는 일이다. 희망의 사다리를 세우는 일은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어떻게든지 소득을 3, 40만 원이라도 더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 이 동네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나 들어오면 이 삼성시장이고 신원시장, 신사시장 녹아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맡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보호해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고. 후보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직을 거시고 사시존치 추진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저는 정동영 후보님에게 기꺼이 한 표 던지겠습니다. 신림동은 그냥 울분에 차고 절박한데 여기 벗어나면 다른 동네 사람들은 몰라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의제화하는데 정동영이가 제일 마이크가 크지 않냐. 그리고 정동영이 철학이 부합하지 않냐. 그러니 정동영을 사용하라, 이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선 2016년 1차 시험을 끝으로 이제 폐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 폐지되는 것을 우선은 연장하는 거. 그러니까 사법시험 시한을 17년에서 우선 한 5년 정도라도 일단 연장해 놓고 좀 공론을 더 모으자. 이게 시간을 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와서 뭐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158명이나 있어요. 저보러 혼자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158명이 한다는데 정동영이가 마이크 대고 왕왕하고 158명이 이거 약속 안 지키면 내년에 저 사람들 날라가요. 그렇잖아요? 내년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동영을 가장 가치 있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창하고 그다음에 158명이 김무성 대표까지 와서 그날 공청회도 오셨잖아요. 그건 온 이유는 뭐예요? 그 지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법시험 전치하겠다고? 이미 연설도 했잖아요. 그 김무성 대표도 아마 무슨 꿈이 있는 정치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뒤집으면 그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이 당이 세진 것 같아. 예?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김무성 대표만 변하지 않으면 저는 정동영이 당선과 함께 이게 우선 그 연장하는 거 이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속들 이런 다짐들 같은 거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꼭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동영 후보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지지도도 있으시고 인지도도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나 여당의 의석 점유율이 현저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동영 후보님께서 이제 야당 대표 나아가서 대통령과의談判 그런 것도 약속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궁금합니다. 딴 동네 살면서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살아보면서 뭔가 이렇게 눈빛으로라도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공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면서 이제 그 배운 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가 이렇게 참 이렇게 벽처럼 닫혀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이 청춘의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말도 이제 사치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프지 않을 수 있다 청춘.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사법시험 존치 문제지만 그 문제를 포함해서 청년들에게 기회 무대를 어떻게 하면 뚫어줄 것인가. 이것이 여든 야든 대통령이든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의 기본 임무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의 최우선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역할을 선봉에 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또 더 나아가 현 여당 대표와 이 사법시험 존치 이 현안을 단판을 좀 지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가장 불행한 것이 꿈을 가질 수 없다는 거. 특히 젊은 사나이들이 젊은이들이 벌써 절망으로 자살한다는 거.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그 꿈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열어주신다니까 너무나 고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부칙조항 2017년도에 폐지한다는 그 조항만 어떻게 바꾸실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17년에 폐지가 돼버리면 다시 부활은 어렵거든요. 우선 17년 낮으니까 우선 일단 사법시험 폐지 시한을 연장하는 것, 그것이 1단계. 2단계는 존치. 이게 전략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제 생각입니다. 개정이 되는 거. 이 법을 예를 들면 폐지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개정하는 게 쉽고, 개정하는 것에서도 이게 강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2단계로 하는 것이 전략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스쿨 쪽에 아무래도 기득권층이 혜택을 많이 보는 제도이다 보니까 그 뭐 공정한 기회를 주장하시는 이제 야당 쪽에서도 아무래도 자제분들 문제가 그런데 걸려 있으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은 이제 그 공익의 대변자죠. 국익의 대변자죠. 그 이제 사적인 이해관계하고는 뭐 가족관계라든지 무슨 뭐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불신받는 이유가 공사가 섞이는 거잖아요. 응? 공과 사를 말은 공을 얘기하는데 뒤로 활동하는 건 이 사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 이 로스쿨 문제는 정말 이 어떤 사회로 갈 거냐 하는 국가의 방향. 오늘 제가 어디 유신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고 오는 길인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삶의 방향이 중요하다. 빨리빨리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라. 뭐 그런 설교 말씀을 아주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네. 그 문제는 바로 정치의 공사 구분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은 현행법에 의하게 되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에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단 사법조치는 로스쿨과 사법조치가 병행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병행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입법화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뭔 일을 할래도 이제 뭐 동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큰 동지가 변호사 협회 아닙니까?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이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단 말이죠. 변호사협회. 이 법조계에서 제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변협이잖아요. 그래서 변협과 연대해서 그리고 또 법학 교수들이 또 이걸 또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학 교육에 관해서는 교수님들이 제일 전문가하고 직접 제자를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법학 교수 단체 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단체 이게 이제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근데 지금 이제 정동영이 되면 정동영 대한변협 법학교수 단체 그리고 신림동의 관발협 이게 이제 사각 네트워크가 되는 거지요. 이 심부름을 할 사람을 제가 아까 두 번째 항에 사법시험 존치 전담 보좌관을 내가 두겠다. 그래서 대한변협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변호사를 제 보좌관으로 임명해서 그 사람 하는 일은 우리 이춘원 회장님 늘 연락하는 일, 우리 주창국 회장님하고 만나서 상의하는 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63 토끼 박병섭입니다. 아들 셋 딸 키우는데 사는 것이 힘듭니다. 누구나 다 힘이 들죠. 왜 저출산 3포세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문제는 교육비입니다. 사교육이 철폐돼야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지렁이만 나옵니다. 무상교육 해야 되고 사교육 철폐돼야 되고 등용문 통과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 서민들 눈물 닦아줘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8천만의 꿈입니다. 이거 좀 해주십시오. 아 진짜입니다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이거 보내줘야 돼요. 우리같이 멍청한 사람 못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서 우리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서 누구나 꿈꾸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정동영 후보님의 어떤 철학과 앞으로의 정책 우리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우리 관악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특히 고시생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